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코나 일렉트릭 최초 시승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코나의 전동화 모델로서 트림은 스탠다드, 롱레인지 두 가지입니다. 가장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롱레인지의 경우 1회 충전 시 최대 417km 주행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에어컨도 안 틀고 아끼면서 가면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코나 일렉트릭으로 강원도까지 가보겠습니다. 고! 짠! 코나 EV를 타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약 180km를 주행을 할 예정인데요. 코나 EV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트림이 있습니다. 스탠다드와 롱레인지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300km대, 그리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최대 417km를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트림이 또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차량입니다. 그래서 휠이 19인치가 적용이 돼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흡차음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금호 마제스티 타이어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흡차음제가 들어있으면 로드 노이즈가 일반적인 타이어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지는데요. 지금 터널이라서 약간 시끄러운데 터널 밖으로 나갔을 때 소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터널 아닐 때는 다른 차량도 똑같이 시끄러운데요. 코나가 아무리 이런 NVH, 정숙성과 진동 이런 것들을 잘 잡았지만 그래도 급이 소형급인지라 엄청 조용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시 터널 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창문은 모두 다 닫은 상태이고요. 선루프 같은 경우는 커버만 열어둔 상태입니다. 터널 안에서 90km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의 소음은 중앙에서 이 데시벨을 측정했을 경우에 터널 안 같은 경우는 65데시벨 정도가 나오고요. 그냥 이제 밖으로 주행할 때에는 63데시벨 정도가 나옵니다. 참고로 지금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속 90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NVH, 즉 소음 진동을 좀 더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플로어 언더카펫에도 흡차음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또 이제 윈드실드에도 이중 접합 유리,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의 형상도 바꿔가지고 이런 윈드 노이즈, 풍절음을 줄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고속으로 달려서 그런가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시속 90km로 계속 항속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엄청 조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면 정말 안 좋은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로드 노이즈가 좀 많이 들어오는 타입이죠. 이게 흡차음제가 적용이 되어 있는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이 정도인 거지, 만약에 일반적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었다면 소음은 좀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롱레인지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 이하급은 이제 17인치가 적용이 되는데요. 인치가 작아질수록 타이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런 정숙성이라든지 아니면 승차감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인치 같은 경우는 코나한테는 조금 오버스펙이지 않나 싶어요. 대신 이렇게 휠이 커지니까 노면 접지력이 좋아지고요. 선회를 할 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롤링도 없고 좀 탄탄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현재 주행은 1시간 반 정도 했고요. 이 리셋을 한 지는 한 30분 정도가 됐습니다. 19인치 사양 같은 경우는 공인 전비가 4.8km가 나오는데요. 현재 트릭 컴퓨터 상으로는 6.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공인 전비보다 실전비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건데요. 지금 제가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틀고, 지금 또 추워서 통풍을 꺼놓긴 했는데 통풍도 켜놓고 또 이제 핸드폰도 잠깐 충전을 했었습니다.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막 이런 공조 시스템을 엄청 아끼지는 않으시고 운행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진짜 실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막 공조기도 쓰고 통풍도 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비 측정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 배터리가 77%이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1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나 2세대, 즉 코나 풀체인지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1.6 터보 가솔린 사양이었습니다.
물론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 만큼 편의사항도 많아지고 승차감과 정숙성이 특히나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코나 EV 같은 경우는 이런 가솔린, 즉 내연기관하고 좀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승차감 같은 경우도 EV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무게도 그렇고 이런 무게 배분, 전후륜 무게 배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더 탄탄하다고 느껴집니다. 요거는 아마 프리미엄 트림을 선택을 하시면 17인치 휠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조금 더 승차감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코나 EV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 즉 깡통부터 후륜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1.6 터보 같은 경우는 이 멀티링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경우에 2열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요. 코나 EV 같은 경우는 이 뒷자리에도 멀티링크, 독립 현가 방식의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까지 뒷자리도 타봤는데요. 승차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6 터보를 탔을 때보다 뭔가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신 전기차의 공통적인 특성이긴 한데요. 회생제동을 강하게 했을 경우에는 승차감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2열 시승기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신형 코나 EV는 안전 기술 면에서도 진보된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범위가 확대가 되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갈 경우에는 HDA2가 적용이 됩니다. HDA2 같은 경우는 신형 그랜저에 제일 먼저 도입이 되었었던 기능이죠. 지금 고속도로를 갈 경우에는 차선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차선 변경 마침 해볼까요? 넣고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천천히 가주는데, 여기선 이제 내가 이거를 꺼주고 또 이제 핸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다른 브랜드의 차량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 방향지시등을 꺼주는 브랜드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HDA2가 적용이 된 모델들은 내가 꺼줘야 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시승을 했던 차량이 마침 또 GB80인데요. 아무래도 코나와 GB80은 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당연히 GB80이 조용하고 편안하고 잘 나가고 좋습니다. 근데 이런 HDA2만 비교했을 경우에는 아니 같은 HDA2인데 뭔가 이렇게 어설프지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옵션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옵션가가 자세히 보시면 다릅니다. 제네시스 라인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비싸요. 그 말인즉슨 카메라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레이더 라이더의 퀄리티가 차등을 해서 넣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런 소형급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함이 좀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동일하지만 하드웨어에서의 급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뭐 막 차를 넘나들고 그러진 않아요. 꽤 안정적으로 가주는 편입니다. 코나 EV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또 하나 만족스러운 옵션이 또 있습니다.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인데요. 이게 내연기관에서는 옵션으로도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근데 EV,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HUD가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내비 연동을 해놔가지고 이런 길 안내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픽이 가장 최근에 타봤던 소나타랑 똑같습니다. 즉 이 퀄리티가 정말 좋다는 건데요. 확실히 HUD가 있으니까 이런 장거리를 운전할 때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다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보스 오디오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를 선택했을 경우에 묶여있는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가상 액티브 사운드입니다. 즉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소리가 좀 없잖아요. 조용하고. 그래서 뭐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뭐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뭐 뉴스 보시면은 막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 엔진음 사운드를 인위적으로 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그 가상 사운드를 꺼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그 가상 사운드를 다시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상 액티브 사운드를 켜놓은 상태고요. 이게 그냥 일반 항속했을 때에는 잘 티가 안 나요.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눌렀을 경우에 좀 더 귀에 들어오는데요. 지금은 강하게입니다. 오, 뭔가 엔진음 같아 보이는 그런 사운드랑 또 이제 전기차의 특유 막 약간 휘잉 이런 소리가 합쳐진 사운드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꺼보고 다시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오,
그리고 이 액티브 사운드를 끄고 달리니까 그냥 전기차 특유의 휘잉 소리만 나요. 그러니까 액티브 사운드를 켜게 됐을 경우에는 인위적인 엔진음이 조금 더 가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달리는 맛이 뭐 가미되는 그런 사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골목길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에서 송출되는 소리인 만큼 실내로 유입되는 사운드는 크지 않은 느낌입니다. 현재 시승 중인 롱레인지 트림은 64.8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204마력의 토크는 27토크를 발휘합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는 좀 정비를 아껴보기 위해서 에코 모드로 달렸거든요. 보통 전기차 오너분들이 에코 모드로 많이 주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아이, 즉각 토크감. 아니 근데 G80한테 뭔가 파워풀하진 않은데요? 당연히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즉각 토크감이 어마어마하고 정말 잘 나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전기차 하면은 진짜 뭐 슈퍼카 뺨칠 정도의 그런 가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급이 소형급인지라 파워풀한 퍼포먼스보다는 좀 일상 주행용, 데일리카용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초반부터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밟아봐도 이렇게 초반 즉각 토크감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내연기관이 훨씬 더 빨라요. 물론 초고속으로 갈수록 전기차인 코나가 조금 더 빠르긴 하겠지만 뭔가 막 또 엄청 빠른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나 싶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밟으니까 약간 엑셀 페달감이 민감해지면서 이런 반응감이 정말 빨라집니다.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별 가속감이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좀 더 두드러지는 성향이 있어요. 대신 운전자는 이렇게 재밌지만 동승자는 멀미가 날 수 있다. 멀미가 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 김에 회생제동도 단계별로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회생제동 레벨 1로 다녔고요.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음과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리고 아이 페달 모드는 원페달 드라이빙 형식이 되는 모드입니다. 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아이 페달 모드로 지금 바꾼 상태거든요.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볼게요.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거의 정차할 정도로 회생제동 개입이 너무 심합니다. 요거는 운전자인 나도 좀 멀미가 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회생제동 개입이 굉장히 셉니다. 레벨 1로 바꾸면은 약간 이렇게 항속 주행은 잘 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속도가 나가지 않게 약간 다운시프트를 하는 느낌일까요? 예를 들어서 6단으로 좀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다가 5단으로 바꾼 거죠. 속도를 조금 낮추고. 그 정도의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벨 1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형급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은 니로랑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니로 EV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 차체 사이즈 같은 경우는 니로가 조금 더 큽니다. 전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지만 전장은 니로가 아직까지 조금 큽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요즘 니로 택시가 많잖아요. 근데 니로가 조금 더 넓다는 느낌이 듭니다. 코나 같은 경우도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나쁘지는 않지만 뭔가 택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뒷자리가 조금 열세한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니로 EV랑 비교했을 경우에 코나 EV가 우위가 되는 옵션들이나 아니면 기능들은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350kW급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350kW급 같은 경우는 ePC나 아니면 EV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니로 EV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초고속 충전 같은 경우는 0%에서 80%까지 한 16분인가 18분 정도면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그만큼 충전비도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상 액티브 사운드입니다. 이것도 니로에는 없고 코나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인데요. 니로 같은 경우는 최대 401km를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니로 EV가 출시가 됐을 때 소형급 전기차가 4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니 정말 좋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코나 EV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기준으로 417km를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니로 EV보다 약 16km를 더 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코나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니로 EV 같은 경우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좋지만 인치가 조금 작아요. 10.25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나 EV는 12.3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널찍널찍한데요. 특히 최근에 타봤었던 신형 소나타에 들어갔던 그 액정 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시인성도 좋고 인테리어에도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빌트인 캠 2가 적용이 됩니다. 니로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 1이 적용이 돼요. 빌트인 캠 2 같은 경우는 신형 그랜저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QHD 화질에 음성까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코나 EV에도 들어갔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여섯 번째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니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업데이트는 가능하지만 그 업데이트되는 항목이 조금 적거든요. 근데 코나 EV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한 항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실사용자 입장에선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충전 도어 빈결 방지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같은 여름보단 겨울철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내외부 온도차가 클 경우에 물이 맺히는 현상이 있잖아요. 충전 같은 경우는 전기를 다루는 곳인데 물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고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물이 맺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나 EV를 탄다고 니로 EV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니로 EV만의 장점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차체 사이즈인데요. 차체 사이즈도 훨씬 크고 실내 공간도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더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에어백 개수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코나 EV 같은 경우는 에어백이 총 6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니로 EV 같은 경우는 총 8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2개의 차이가 납니다. 사실 에어백은 다다익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중접합 차음유리입니다. 근데 코나 EV도 이중접합 차음유리 있는데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유리, 윈드실드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니로 EV 같은 경우는 윈드실드를 포함해서 1열 유리까지 적용이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코나 대비 니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원도까지 가는데 터널 구간이 좀 많아가지고 차선 변경이나 코너링을 못 해봤는데요. 마침 저 앞에 코너 구간이 있어가지고 선의 능력까지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소 코너링! 이거 오랜만이다. 오, 야, 제법 롤링도 없고 굉장히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데요. 오, 야, 한눈에 봐도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죠. 이게 아무래도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을 시승해서 좀 더 탄탄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롤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더 적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하체의 강성이라든지 무게 배분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좀 안정적으로 느껴졌고요. 또 이제 핸들링 같은 경우도 약간 묵직하면서 그립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급격하게 코너를 돌지 않아서 토크 스티어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돌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법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졌고요. 전륜구동 기반이긴 하지만 물론 언더스티어 같은 것들도 좀 덜하게 느껴졌습니다. 약간 4륜구동을 탄 느낌이 들었어요. 짠! 이번에는 코나 EV 2열에 탔습니다. 일단 공간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 넉넉해요. 근데 성인 남성이 앉았을 경우에는 엄청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지턱을 넘어보면서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이고, 엄청나게 넘실넘실거립니다. 근데 또 이제 잔여 진동은 또 안 남는 타입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몸이 좀 많이 흔들렸죠. 처음 방지턱을 넘었을 때 가해지는 첫 충격은 약간 하드한 타입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소프트하게 반응을 하면서 또 이제 잔여 진동이 덜 남는 타입이기 때문에 엄청 불편하진 않지만 위급을 상회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후륜에는 멀티링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만약에 좀 좌측에 있는 방지턱이 높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토션빔 같은 경우는 흔들리거든요. 좌우 엑셀이 묶여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독립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좌우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이제 전기차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세제 혜택 후의 가격은 공지가 되진 않았지만 개소세 3.5% 기준으로 롱레인지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는 4,98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니로 EV 가격과 대입해보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코나 EV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 기준으로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80 더하기 180 하면은 86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차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세제 혜택까지 가미가 된다면은 실구매가는 롱레인지 프리미엄 기준으로 3,900만 원대,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 4,20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니로 EV와 비교했을 때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코나 EV가 한 80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또 이제 최고 트림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코나 EV가 19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니로 EV도 물론 좋은 옵션들과 코나보다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코나 EV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신차이기 때문에 옵션 면이라든지 기능적인 것들이 좀 진보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소형급 전기차를 보신다면은 코나 EV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먼저 이 전기차 충전 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환경부 인증 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전기차를 충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100kW 기준으로 반올림 해가지고 킬로와트당 350원에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유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비를 아끼고 싶으신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작년 9월에 한전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이 종료가 되어서 가격이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코나 EV 같은 경우는 64.8kW를 가득 충전했을 경우에 현재는 약 22,000원 정도가 드는데요. 이 특례 할인법이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한 16,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슬금슬금 오르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전기차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또 이번 달에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킬로와트당 8원이 올라가지고 146원이었던 가격이 이제는 154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기 가격이 오르면은 나중에는 이런 전기차 충전 요금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코나 EV 정말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가격 메리트도 상당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 전기차는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코나 EV의 가격대와 비슷한 금액대의 경쟁 차종으로는 니로 말고 쉐보레 볼트 EUB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체 사이즈도 조금 작고요. 또 이제 옵션 면에서도 좀 아쉬운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같은 가격이면 니로나 코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는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추후에 출시 예정인 수입차들도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ID1과 2가 있고요. 또 이제 테슬라의 모델 2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는 대략 3천만 원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조금 다 포함했을 경우에 제 예상컨대 한 3,800만 원 정도로 3천만 원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최소 400km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지 약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항속 중인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 뒷자리 승차감 같은 경우는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이 길들이기가 끝나지 않은 차량, 지금 700km 정도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타이어가 약간 미끄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길들이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약 2000km에서 3000km 정도가 되는데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타이어의 문제도 있습니다. 신차가 처음 출고되었을 때 타이어가 코팅이 된 채로 출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노면 접지력이라든지 이런 마찰 같은 것들이 길들이기가 끝난 차량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미끄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제동거리 같은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승 중인 이 코나 EV 같은 경우는 방금 나온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뭔가 이 뒷자리에 탔을 때에는 이 뒷자리 타이어 그립이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항속이 아닌 가속과 회생제동을 곁들여서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속 중이고요. 이렇게 가속됐을 때의 느낌은 뭐 멀미가 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해요. 현재 이 회생제동을 없이 다녔고요. 이제는 회생제동을 개입해서 다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벨 1로 회생제동을 해둔 상태이고요. 사실 이 회생제동 개입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레벨 1 정도는. 지금은 레벨 2입니다. 뭔가 차가 묵직해졌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가속됐을 때 약간 좀 피칭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레벨 3입니다. 레벨 3로 오니까 제가 되게 많이 움직이죠. 이 상태로 장시간을 갔을 경우에는 조금 멀미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피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도 해보겠습니다. 차선 변경을 했을 경우에 잠깐만, 좀 멀미가 나는데요. 이런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개입을 했을 경우에 운전자는 재밌지만 이렇게 뒷자리에 탄 탑승자는 굉장한 멀미가 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불안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페달 드라이빙 형식인 아이페달입니다. 현재 가속 중이고요. 페달에서 발을 떼니까 진짜 브레이크를 세게 밟은 것처럼 되게 멀미가 납니다. 진짜 뭐라고 할까, 말을 탄 것 같거든요. 아이페달 모드 같은 경우는 발끝 컨트롤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말타기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동승자를 태웠을 때에는 레벨 3나 아이페달 모드는 가급적이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감속을 통한 에너지 흡수를 최대한 느끼고 싶다, 그럴 때에는 레벨 2까지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나 일렉트릭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현재 전비 같은 경우는 7.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19인치 휠이고요. 공인 전비는 4.8km인데 거의 2배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을 했을 경우에 전비가 안 나오는 차량들이 많았었는데요. 코나 EV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을 해도 전비가 잘 나오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본편 시승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